전해철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당연히 문재인과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전해철이 주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박 칠적에 제일 앞에 문재인이 들어가 있다. 문재인 수박, 이낙연 출당, 참 이 얘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보통 이런 그 평온한 분위기와는 뭐 일찌감치 없었고요.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네, 어제 이낙연, 이재명이군요. 이재명이 당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당원들과의 대화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이재명의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문재인도 수박이다. 이낙연은 출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거 문제가 조금 있다. 이재명도 이낙연도 출당 밖으로 출당이라는 게 내쫓을 출당이다. 밖으로 내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도 수박 실적 아시죠? 수박 겉과 속이 다른 이렇게 쫙 수박을 쪼개면은 겉에는 이렇게 파란 줄무늬 친 수박 문양이 있지만 안에는 아주 잘 익은 빨간 맛있는 수박이 나온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이 사람들은 칭합니다. 그래서 수박 칠적 이렇게 7사람을 딱 찍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도려내자라고 하는데 문재인도 수박 칠적에 제일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뭡니까 국회 불체포 동의안 이것이 대략 한 37, 8명 최소한도 약 40명 정도가 이탈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탈표를 선두에서 이 획책을 한 게 바로 문바 중에 대표위원 전해철 의원이 그걸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전해철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당연히 문재인과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전해철이 주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박 칠적에 제일 앞에 문재인이 들어가 있다. 문재인도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으로 문재인을 아직도 문재인을 따르는 이른바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을 빨리 아웃시켜야 자기들이 이 민주당에 또 다른 헤게모니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전해철을 앞세우고 문재인이 뒤에서 조정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도 수박이다. 문재인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기 때문에 문재인도 우리랑 같이 더 못한다. 이른바 친문 의원들 대략 한 2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친문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된다. 저기 아예 보시는 화면에 나오죠. 수박 칠적 처단하자. 수박은 아예 국정 첩자 이렇게 나오네요. 국짐. 국민의 힘을 저 친구들은 이제 국짐이라고 하죠. 국민의 짐이다. 짐. 그래서 전화로 처단을 할 칠적 아예 그냥 이 사람들 아주 집중적으로 메시지라든가 전화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스스로 차단하게끔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말씀드렸죠. 이낙연, 세 번째가 강병원, 네 번째가 이원욱, 다섯 번째가 윤영찬, 여섯 번째가 김종민, 일곱 번째가 이상민. 여 밑에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이재명 대표를 팔아 넘기고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국짐 첩자들을 직접 꾸짖어 처단하여 내년 총선을 승리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아예 수박 칠적으로 꼽았으면은 이재명이 옥중 공천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공천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는데 이른바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고 민주당이 약간 좀 다시 신장개혁이라고 그러죠. 신장개혁. 그냥 겉모습, 간판만 좀 뜯어고치고 그래서 유권자들을 살짝 속이고 자 이제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신장개혁한 당
많이 좀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재명을 향해서 그 어목했던 시간에 반대를 한 거를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계속 집권을 하고 공천권 행사를 하면은 공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대신에 이재명이 아웃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가면은 이분들은 당의 또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7명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요. 문재인의 수박 7적 중에 제일 앞장선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해철을 앞세워서 문재인이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개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워싱턴에 있는 이낙연, 네, 또 강병원, 서울 은평이 지역구죠. 이원옥, 대표적인 비명 인사입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과 거리를 뒀던 이원옥, 윤영찬, 김종민도 마찬가지고요. 이상민,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저기가 안 들어갔네요. 누굽니까? 저쪽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식당을 했죠. 저 연희동에서 무슨 일식집 식당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공천을 둘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면은 우리 시사에 밝은 분들은 아마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 경기도 남양주가 지역구고 이 박근혜 때 비서관을 했죠. 박근혜 때 비서관을 했는데 나와서 식당을 하다가 민주당이 조응천 있네. 맞습니다. 조응천. 지금 조응천 세자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임상기 님이 조응천이 없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제가 조응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임상기 님. 네. 제가 실제로 조응천이 이 박근혜 당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인가를 하다가 공직기관 비서관인가 하다가 나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초야에 붙일래요라고 식당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그러죠. 서울시 연희동에서 식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채간 거죠. 박근혜 때 비서관이 있는데 박근혜하고는 이렇게 지금 아주 갈등관계니까 우리가 쓰면은 아주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의 적은 우군이다라는 아주 정치판의 격언이 있죠. 나하고 저 사람은 사실 별로 가깝지는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적하고 이 사람이 또 적이니까 적의 적은 그냥 내 편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군일 수가 없는데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말로 끌어들인 것이죠. 네, 종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식당 얘기까지가 돼 있습니다. 자, 문재인도 수박, 이낙연은 출당이라고 개딸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도움이 되겠나?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견 화합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문재인과 이낙연을 공격을 하라 하는 게 이재명 측 인사들이 개입이 안 될 리가 없나요? 자생적으로 개딸들 이른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과 이낙연을 콕 집어서 공격을 하라 이렇게 되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 아주 이 시발점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낙연을 공격할 때 이번에는 문재인도 아예 수박의 제일 우두머리로 우리가 좌표를 찍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총을 빵 쏘는 그런 세력들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재명 측근들 아예 친명의 핵심들일 텐데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색출하고 망신하면 단합을 해친다. 누가 손해인가? 어제 이재명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소에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우통 벗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측면에서는 저의 부족함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이제 뭔가 당의 화합이 먼저다라는 것을 짐짓 강조를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이낙연과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출당해달라는 당원의 청원, 어제 이제 그 당원들과의 그 대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냐라고 호소했다. 이재명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징계하라. 이렇게 하면 적대감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대한 분열, 갈등을 줄이고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네. 또 이제 어제 그 당원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그 여성 당원이 막 울부짖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우리는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들을 봐줄 만큼 봐줬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을 해코지하는 아까 얘기한 그 수박 칠적 우리도 그들을 봐줄 만큼 봐줬다고 소리를 쳤다는군요. 그러자 또 이재명이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런 감정과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이런 막 개딸들을 쭉 그렇게 집합을 시켜놓고 그들을 다독이면서 당내 화합을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네. 이상민과 조홍천은 그나마 쓴소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샤스타데이님. 네. 교육감이 하루에 밥을 네, 교육감, 어떤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부하이코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당원들과의 그 대화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그 5번째 죽임을 당한 비서실장, 조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뭐 당연합니다. 성남 시장 했을 때도 비서실장했고 또 경기도지사 초대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했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이렇게 조문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니까 유족들이 그러게 무슨 우리가 조문을 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 상황을. 처음에는 7시간이나 조문을 못한 상황이 유족들과 수사당국, 즉 검찰의 시신 부검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조문을 이따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 줄 알았죠. 예, 그쪽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유족들은 아예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족들이 미니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예, 문재인도 수박이고 이낙연은 출당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개딸들을 달랬다. 네, 글쎄요. 이 진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